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투자 동향을 알아보는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랫폼의 양대 산맥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양 기자 먼저 카카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요즘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활발하던데요. 네, 지난달 카카오는 신설법인인 카카오 헬스케어에 대한 1,200억 원의 출자를 결의했습니다. 출자된 자금은 카카오 헬스케어가 계획 중인 사업 운영 자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카카오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전자문진 솔루션 업체인 히치메드를 비롯해서 코스닥 상장사인 유전체 분석업체 지니너스, 그리고 포티파이, 스카이랩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등 기업 8곳, 병원 3곳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네. 제휴한 기업과 병원들 면면이 좀 살펴보면은 모바일 솔루션과 유전체, 그러니까 유전자 플러스 염색체 기업들이 많습니다. 정밀 의료 분야입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등의 대형 IT 기업들의 헬스케어 사업이 대부분 모바일과 인공지능, 데이터 등 그 IT 기술 기반이라는 점에서 카카오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글로벌 기업들은 기존 유저를 활용해서 데이터 네트워크를 효과적인 선순환을 통해서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좀 행보를 살펴봤고 네이버도 지금 카카오 못지않게 좀 활발합니다. 어떻습니까? 네이버가 추구하는 그 방향은 원격 진료와 빅데이터 그리고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입니다. 네이버는 제2사옥인 1784 건물에 그 사내병원을 설립하는 등 아마존 케어를 롤 모델로 지금 테스트 베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사내병원은 본사 직원 4,300명을 대상으로 의료 AI 개발이라든지 의료 데이터 처리, 그리고 원격 진료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네이버는 의료정보 서비스 업체인 코스닥, 그 상장사인 이지케어텍과 한 3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그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예. 양사의 CEO들 면면을 보면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먼저 카카오의 경우 그 분당 서울대병원이죠. 그 황희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대표로 영입을 했고 예. 네이버는 나군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를 그 헬스케어 연구소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나군호 교수는 로봇 수술의 최권위자고요.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의 그 황희 교수는 SK바이오팜의 그 세노바메이트를 그 글로벌 임상을 진행했던 임상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카카오는 사내병원을 건립을 추진하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자체적인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양사가 비슷하지만 또 결이 다른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카카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큰 방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기관,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네. 하나는 카카오톡 등 기존 유저들을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카카오 헬스케어는 그 버추얼 케어, 즉 모바일 기반의 개인 전주기 건강 관리와 데이터 이너이블러, 그러니까 조정자를 통해서 즉 헬스케어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그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말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는 우선은 국민을 위한 이 건강 지킴이, 건강 비서, 건강 친구 이런 개념의 모바일 서비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늘 잘하던 모바일 기반의 전주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사업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병원도 굉장히 진료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데이터나 IT에 투자한 이 예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카카오가 어떻게 하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카카오의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이용해서 병원과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데이터 쪽에 이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네, 카카오 헬스케어는 앞으로 병원과 기업들의 제휴를 통해서 협업을 하는 한편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도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네. 카카오는 지난 2020년 이전과 이후를 좀 보셨는데 2020년 이전에는 연세의료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등과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의 투자를 단행했고 2020년 이후에는 상장 예정인 루닛 의료정밀 업체입니다. 인공지능 의료업체인데 이러한 기업을 비롯해서 휴먼스케이프 등 인공지능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벤처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는 앞으로 모든 헬스케어 서비스가 초개인화되고 맞춤형을 기반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 헬스케어의 방향성은 크게 파트너십과 데이터 구축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케어라는 상표 등록을 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케어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는 게 IT 업계의 분석입니다. 예. 네이버는 투자한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메디블록이라든지 앤서, 피트, 유니버스 글로벌 등의 투자를 나서면서 원격 진료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 또는 원격 진료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으로 한시적으로 정부가 허용을 했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그동안 원격 진료를 거의 결사 반대할 정도로 강력히 반대했던 의사협회 등의 의료 단체인데 최근 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좀 허용되면서 과거보다는 그 반대가 많이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가장 첨예한 것은 아무래도 진료 수가, 과연 비대면 진료 수가를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적정한 의료 수가가 정해진다면 의사 단체들도 좀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해봅니다. 네이버는 그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국내뿐 아니라 지금 현재 해외에서도 테스트 배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서 일본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PO 프리보드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헬스케어 산업 양재준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